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간 월드컵 시즌입니다. 선정될 때부터 개최지 논란에 휩싸였던 카타르 월드컵. 그래서 오늘 스캔에서는 이 월드컵의 정치 경제학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는 중동의 작은 반도 국가입니다. 영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대고 있고요. 그리고 영해는 바레인과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카타르를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한 이유는 축구의 지평을 새로운 땅으로 넓히기 위해서다라고 당시 FIFA 회장 제프 블래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좋은 이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카타르인가라는 질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상당히 작아서 뭐 새로운 땅으로 넓힐 만한 그 정도 규모가 안 되기 때문이죠. 당시의 인구 더 작았지만은 지금도 3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거주자 기준으로 인구고요. 국민은 36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12% 정도만 국민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월드컵 준비하면서 공사에 투입됐던 외국인 인력 6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타르가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됐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피파가 돈을 먹은 거 아니냐. 피파의 부정부패, 뇌물수수설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5년에 10명이 넘는 피파 이사들이 조사를 받고 또 형사 고발됐습니다. 블래터 회장도 이때 사임을 했고요. 결국 뇌물 증거가 확실하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피파 평판에 치명적인 손상을 받았죠. 어쨌거나 카타르가 돈의 힘이 가장 극명하게 작용한 개최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선정 이후 지금까지 쓴 돈만 해도 2천억 달러가 넘는데요. 7개의 스타디움을 신축했고 1개는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호텔과 전철도 아예 새로 만들었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에 130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이 예상되는데 이들을 감동시키자는 게 카타르의 목표죠. 카타르가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쓰는 돈은 뭐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은 2002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이때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합쳐서 한 70억 달러 이상을 썼는데 카타르가 지금까지 200억 달러를 썼다고 하니까 뭐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입니다. 이곳의 여름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주변의 알코올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대회 시작 48시간 전에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알코올 판매 안 됩니다. 자, 맥주 스폰서인 버드와이저가 이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해서 This is awkward. 이러면 곤란한데 라고 트윗을 날렸다가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버드와이저는 무알콜 맥주는 계속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 음주가 그러면 카타르 전체에서 금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 안에서는 마음껏 마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낮 최고 기온이 11월인데도 30도가 넘는다고 하니 뭐 호텔 안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할 것 같습니다. 카타르는 아시다시피 석유와 가스 부국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만의 다른 나라들과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1970년대 초에 유전 발견하고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보니 이 매장량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뭐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90년대에 대규모 천연가스를 발견한 거죠. 그때부터 돈방석에 올랐습니다. 카타르는 현재 LNG 생산 세계 1위고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미국에게 1위 자리를 내줄 것 같지만 생산량 자체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의 수출 90%는 석유와 가스고요.
나머지도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화학 제품들입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것은 과연 카타르가 월드컵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수도 도하에 지어놓은 8개의 대형 경기장을 다 쓰려면 그만큼 많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해야 할 텐데 얼핏 생각할 때도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잘못하면은 이것들이 다 흉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카타르가 2030년까지 가스 생산을 빠르게 늘려나가겠다라는 것도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만큼 매장량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거니까요. 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드러났지만 이 돈에 의한 월드컵 지배가 앞으로 더 심해질까 하는 겁니다. 2030 월드컵 개최지를 놓고 지금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2030 월드컵은 공동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신청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조는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인데 여기 우루과이가 들어가는 이유는 2030년이 월드컵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월드컵은 우루과이에서 개최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루과이조가 신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은 처음에 뭐 그렇게 특별한 색깔은 없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합류를 하면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그리스는 최초의 대륙간 공동 개최로 어필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여기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사우디는 사실 동일 지역인 카타르가 올해 월드컵 개최하기 때문에 앞으로 8년간 월드컵 개최국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가 가장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아프리카 개최로 하자라면서 지금 우기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사우디는 이집트와 그리스의 비용까지 우리가 다 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2030 네옴시티 때문입니다. 자, 네옴시티를 전 세계에 홍보할 기회로 삼겠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로 보면은 선정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앞으로 사우디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